바다에서 즐기는 해양 레포츠가 각광받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다의 낭만에 한껏 젖어들 수 있는 해양 레포츠. 그 중에서도 요트는 누구나 도전하고 즐기고 싶은 레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만날 주인공은 바람을 타고 달리는 세일링 요트에서 커다란 크루즈 요트까지 20년 가까이 요트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요트의 베테랑 엔지니어입니다. 요트 수리 전문가 신행식 씨를 소개합니다. 바다는 이런 것 같아요. 친구 중에 나보다 항시 앞서가고 나보다 좀 잘난 친구, 또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또 가면은 자꾸 뭘 배워야 되고, 바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전남 여수시 화양면, 신행식 씨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요트만을 보고 살아온 요트에 관한 모르는 게 없는 요트 전문가. 전국은 물론 멀리 러시아에서도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잘 갖춰진 요트 정비 시설과 함께 바로 이 유능한 엔지니어 신행식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트가 뭐고 보트가 뭐고 그럼 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나라도 풍선이라고 이렇게 돛이 있는 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요트 아니에요. 그 실은. 그런 것처럼 이제 구별하기 좋게 돛이 달린 것들은 요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터보트, 엔진으로 가는 모터보트가 좀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요트라고 하는데 파워 요트라는 표현을 붙이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타는 동력이 없는 세일링 요트, 그런 거는 이제 딩기 요트라고 하는데, 그 구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트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배라는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곳에서 우리 신 선생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로 하는 것의 반 이상은 엔진 쪽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집에 보면 뭐 난방시설, 냉난방도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을 것이고 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네.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냥 이게 한 30피트급 이상만 돼가면 시설이 그렇게들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엔진만 고치는 사람만 있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엔진도 고치고 뭐 전기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가까이 있거나 또 아니면 같은 정비하는 데 있거나 또 아니면 그 자체가 마리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마리나를 막 만들고 막 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라만 하면 동네 카센터냐 그렇죠. 정비공업사 종합정비공장을 가느냐 차이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반을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이 마리나인데, 마리나부터 배만 될 것이냐, 정비도 할 것이냐, 기름도 넣을 것이냐, 그런 거죠. 그는 참 다재다능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 생소하던 시절 패러글라이딩을 만들었고, 지금은 요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남다른 생각과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요트는 쉽지 않은 분야. 요트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찾아다니며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이 요트 수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떻게 습득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도 모터보트를 저도 저런 거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게 시작이 됐지만,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작을 할 때 어디서 배워야 될 때 참 고생이 많았는데, 나이도 어느 정도 돼버렸지, 또
배울 수 있는데 어디가 탁 나타나 있는 곳이 뭐 학교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뭐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리기에 이거를 독자적으로도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나만의 오토바이를 만든 적이 있어요. 잘 뜨고 또 잘 가고 또 그 갈 수 있는 동력을 뭘 달고 그게 기본일 거다. 이런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독학 비슷하게 되고 정말 많이 배운 것은 일단 수리를 하면서 외국 배들이나 이런 걸 수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고치면서 뜯어보면서 고치면서 배우는 경우도 많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동차 학과도 있고 말이죠. 네. 자동차 관련된 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요트 학과라든지 뭐 요트 수리에 대한 연구기관이라든지 어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런 차원의 것들도 생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생겨야 되죠.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거 배워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하면 너무 먼 길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배운다면 뭐 유학을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요즘은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거 시작은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육하는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파도가 잔잔한 여수바다는 요트 타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요트 선수들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이곳 소호 요트장에서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광주시 요트 선수들을 돕고 있는 그는 선배이자 스승으로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제도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많은 신행식 씨. 지금까지 해양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어떤 제도적인 좀 문제라고 할까요? 섭섭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뭐 다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즐기는 것을 뭐 요즘 코미디처럼 자꾸 누리는 거. 그런데 자꾸 정부나 뭐 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안 돼. 자꾸 이거는 안 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예로 이제 우리나라도 동력 수상 레저기구 면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일본의 예를 보면 그 면허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일본은. 그래가지고 이 면허를 가지면 몇 해리까지 또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은 그거보다 더 먼 거리까지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트 크루징 요트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탔어요. 요 앞에 보이는 데만 갔다 그 이상 못 가게끔 돼 있으면 그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항해를 해서 어디 섬을 간다든가 이럴 때 그것도 사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규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진국에 다 예가 있거든요. 네. 그거 잘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또 만들어서 키우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많은 문제점과 또 규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요트에 매달리신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엔 좋아서 즐겼고 나중에는 이제 직접 내 배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리하는데 취미가 붙어서 하게 됐고 나중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통점이 없어요. 다 유럽 스타일의 배 스타일과 일본 스타일과
또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재미가 더 붙여지는 거면서 또 하나는 이제 자존심이 자꾸 이제 건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저는 공부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수 바닷가에서 태어나 항상 바다를 보며 살아온 그는 바다에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바다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죠. 바다가 좋았고 바다를 가르는 요트가 좋아 시작했던 일. 신행식 씨에게 이 요트는 20년을 바치고도 부족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조금 엉뚱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행식 선생님에게 요트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장난감이니까 장난감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제 인생을 즐겨야 될 나이가 되고 이럴 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요트인데 특히나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안이나 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전이나 해보고 싶을 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장난감이다. 정말 잘 맞는 좋은 장난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요트와 함께 살아오셨고 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이거는 특정한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뚫고 이걸 설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휘 진두할 수 있는 기술. 배를 가진 사람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 기술자를 찾는 게 아니라 네, 네. 내 배가 종합적인 컨설팅. 네, 네. 그렇죠. 자기가 자기 배에 엔진이 고장 났는지 전기가 고장 났는지 다 알지 못해요. 자기 거라도. 그런데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내 배 좀 잘 진단해줘. 어디를 고쳐야 될까. 그럴 때 상담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저도 실은 그런 거를 후학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꼭 다 기술자가 되라가 아니고 배를 타는 사람들의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저 배는 어떻고 어떻고 또 뭘 고쳐야 되고 언제쯤 소모품을 갈아야 되고 뭐 그렇게끔 서비스하는 그런 거. 한국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특히 남해안은 이런 바다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또 중국의 버금가는 그런 요트 문화가 잘 발전하고 충분히 또 가능성이나 환경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저도 역시 나중에는 즐기는데도 나이를 먹으면 투자를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고 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처음 요트를 타고 바다를 나갔을 때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그는 오늘도 그토록 동경하는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요트와 함께 하겠죠. 바다를 사랑하고 친구처럼 여기는 바다 사나이. 오늘 명로진이 만난 신행식 씨는 진심으로 요트를 아끼고 즐길 줄 아는 요트의 베테랑입니다.